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그네슘 선택에 있어서 정밀한 대사 타겟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뇌 기능, 에너지 생산, 이완 작용, 그리고 해독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각 목적에 맞는 마그네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결정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자체는 에너지를 만들고 대사를 돕는 원료, 즉 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그네슘이 어떤 운반체, 즉 염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특정 조직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전선과 같은 역할이죠. 따라서 단순히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특정 대사 경로를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마그네슘을 섭취하는지가 치료의 목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그네슘 대사 타겟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뇌 기능과 시냅스 건강을 위해서는 마그네슘 엘트레오네이트가 효과적입니다. 둘째, 이완과 숙면을 위해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 건강과 규칙적인 리듬 유지를 위해서는 마그네슘 타우레이트가 좋으며 넷째, 에너지와 활력을 높이는 데는 마그네슘 말레이트가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장 건강과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해서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나 산화 마그네슘을, 마지막으로 해독과 황대사를 위해서는 마그네슘 설페이트, 즉 앱솜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엘트레오네이트는 특히 뇌 건강을 위한 마그네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그네슘과는 달리 엘트레오네이트 형태는 혈내 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하여 뇌척 수액 내 마그네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유일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 대사산물인 트레오네이트가 뇌 내에서 마그네슘의 운반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작용으로는 NMDA 수용체를 차단하여 뇌의 흥분 독성을 방지하고 신경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냅스 가소성을 증진시켜 시냅스 밀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그네슘 엘트레오네이트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단순히 졸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과도한 흥분, 즉 흥분 노이즈를 제거하여 스스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머릿속이 시끄러워 잠들기 어려운 수면 시작 불면증 환자분들께 추천됩니다. 또한 감각 과부하로 인해 과각성 상태에 있는 경우나 주의력이 산만하고 기억력 개선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이완과 수면의 대표적인 마그네슘 형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형태는 마그네슘과 억제성 아미노산인 글리신이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용 기전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진정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마그네슘은 신경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글리신은 근육 이완을 돕고 가바 시스템을 지원하여 전신적인 긴장 완화와 물리적인 졸음을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통이나 수면 중 이갈이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위장 장애가 적고 흡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리신 섭취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리신의 NMDA 역설입니다. 글리신은 일반적으로 신경을 억제하는 물질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NMDA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엑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뇌의 흥분도가 이미 높은 과각성 상태, 예를 들어 신경 발달 이슈가 있는 경우 글리신을 섭취했을 때 오히려 수면 장애, 짜증, 과잉 행동과 같은 역설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발생한다면 마그네슘 엘트레오네이트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그네슘 말레이트는 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돕는 마그네슘입니다. 이 형태는 마그네슘과 말산이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산은 미토콘드리아의 TCA 회로에서 핵심적인 중간체 역할을 하여 ATP 즉 에너지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 말레이트는 진정 효과보다는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 알루미늄 배출을 돕고 운동 후 쌓이는 젖산 축적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말레이트의 임상적 타겟과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타겟은 섬유근 육통, 만성 피로 증후군,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 저하를 겪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섭취 타이밍 전략이 중요합니다. 뇌가 과흥분된 상태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에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흥분 상태가 제어된 후 무기력감이나 피로 회복이 필요한 단계에서 오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낮 동안 활력을 높여주고 밤에는 수면 방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마그네슘 타우레이트는 심장과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형태는 마그네슘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주요 작용으로는 심장 보호 기능이 있는데요. 칼슘 채널을 조절하여 불규칙한 심박동이나 두근거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경 안정 효과도 뛰어나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을 억제하고 틱 증상을 완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잘 놀라거나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는 불안형 케이스에 특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 건강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와 산화 마그네슘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즉 구연산 마그네슘은 부드러운 장 운동을 촉진하고 결석 예방에 도움을 주며 대사 산증을 완충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반적인 변비 관리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반면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낮은 흡수율 덕분에 장내 삼투압을 증가시켜 수분을 장으로 끌어당겨 변비를 해결하는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주로 심한 변비 치료나 장 세척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설페이트, 즉 앱솜염은 해독과 황대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형태는 경구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로 임욕이나 족욕 전용으로 활용됩니다. 마그네슘 설페이트의 핵심 성분은 마그네슘보다는 황 공급이 주 목적입니다. 황은 간의 페이즈 2 해독 경로 중 설페이션 과정을 지원하여 페놀 및 다양한 독소의 배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페놀에 예민하여 안면 홍조 등의 증상이 있거나 해독이 필요할 때 또는 전신 근육통이 있을 경우 입욕제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증상에 따라 어떤 마그네슘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는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릿속이 시끄럽고 예민하다면 마그네슘 엘트레오네이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이 긴장되고 근육이 뭉친다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좋으나 과각성 상태일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늘 기운이 없고 근육통이 있다면 마그네슘 말레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면 마그네슘 타우레이트를 추천하며 변비가 주된 문제라면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나 산화 마그네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독과 임욕을 선호한다면 마그네슘 설페이트, 앱솜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경대사 개입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초기 안정화입니다. 목표는 뇌의 과흥분을 제어하는 것이며 마그네슘 엘트레오네이트나 마그네슘 타우레이트가 좋은 선택입니다. 2단계는 에너지 회복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마그네슘 말레이트와 코엔자임 Q10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해독 및 유지입니다. 장 관리를 통해 독소 배출을 돕는 것이 목표이며 입용용 마그네슘 설페이트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가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장 시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결핍은 하나일지라도 뇌, 근육, 에너지, 장 등 특정 타겟에 맞춰 정밀하게 치료해야 하는 다층적인 도구입니다. 개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NMDA 톤, 에너지 수준, 장 상태를 고려하여 지금 내 몸에 어디를 도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가장 시급한 곳부터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마그네슘이 가장 좋은가요? 라고 묻기보다 지금 내 몸의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더욱 현명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